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 구성 논의가 이루어졌네요. 예,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라고 하죠. 이제 미래통합당을 준비하는 위원회에서 오늘 17일 이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는데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이제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그대로 이제 옮긴 상태에서 예. 4명을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이 지도부 구성에 그 시민단체들이 빠져서 예. 시민단체들이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통준위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제 장기표 공동위원장 등 준비위원 6명이 신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원 사퇴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통준위가 뭐 지분을 요구했다. 예. 그 통준위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제였죠. 어제나 그제 이제 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력 싸움을 하고 있다. 지분 요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오늘 시민사회단체 쪽 참여 인사들이 이제 모두 빠지기도 예. 하면서 사실 조금 균열이 좀 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예. 이거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것을 조금 희석시켜주는 게 시민단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도 보수를 다 아우르는 예. 이제 명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이 빠져버리면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그러면은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좀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그대로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예. 인적 구성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극복해야 될 과제죠. 이제 이 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좀 본 게임이 시작될 예. 것 같습니다. 뭐 공천 과정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예. 완전한 통합인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통합을 확정했네요. 예, 이제 호남개정당이죠. 이제 지난주에 좀 이 세 정당이 오히려 보수 통합신당보다는 빠르게 좀 통합을 결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17일 미래통합당이 결성된 날과 같은 날인 17일 합당하기로 최종 결정했고요. 새로운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선관위에서도 불허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유사하다고? 아, 이거는 좀 논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의 거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제 통합당 지도부 구성 논의가 됐는데 현재 세 개 정당이죠.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각 당 대표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이제 공동대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그 손학규 대표가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보죠.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받았네요. 예,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선고가 됐는데 2심보다 형량이 2년 낮은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왜 파기환송됐던 거죠? 대법원에서 이제 지난해 8월 징역 20년을 원래 선고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이제 일부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된다.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인정하기는 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최서원 씨의 혐의 중에서 극히 일부여서 그렇죠. 예. 오늘 선고가 난다고 할 때부터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딱 2년만 줄어들은 선고가 났습니다. 예. 이거 말고 또 다른 건도 있으니까요.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를 격려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말입니까?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자영업자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왜 자영업자를 좀 당황하게 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오늘 13일 이제 신촌의 명물거리를 찾아서 상인들에게 요새 좀 손님들이 적으니까 편하겠다라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예. 좀 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예.
이 민주당 입장은 농담한 거다. 분위기를 풀려고 이런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식당이 원래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예. 굉장히 손님이 많은 식당이어서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님이 없어서 조금 편하겠다. 예. 근데 뭐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어쨌든 워딩이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본인은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제 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상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제 반박을 했기 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예. 결론적으로 기분이 나빠진 상황이죠. 적절치 못한 발언이 돼버렸죠. 예. 예. 그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말조심, 또 구설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매번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도 뭐 여야 막론하고 계속 나오네요. 예, 뭐 이거는 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근에 뭐 황교안 대표도 구설수 올랐었고. 예, 그 뭐 사태 뭐 이런 발언을 예. 했었죠. 민경우 의원도 또 본인의 SNS에 예. 욕설을 올려서 예. 서로 양당이 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조심해야 될 시즌이 왔습니다. 예. 이게 바로 또 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이름이 결국 다시 국민의당으로 정해졌네요. 예.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국민의당을 당명으로 하기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국민당이 안 되는 이유는 유사정당이, 그러니까 유사 이름을 쓰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예, 헷갈릴까다. 예. 그래서 안 된 거잖아요. 예. 국민의당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장완진 부위원장이 예. 이제 어떻게 밝혔냐면 선관위에 국민당이 안 될 경우 국민의당은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국민의당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선관위를 방문하기 전에 트위터에다가 그 종편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이제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항의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전에 했던 당명이나 이번에 당 색깔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개혁 정당의 탄생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3일 벌어서 하루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도 10% 이상 매출이 줄었다 일매출이 이런 분도 계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 모임도 다 취소되고 그러다 좀 보니 식당 가봐도 좀 사람이 한산하더라고요. 예. 극장 가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경각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공포심에 매일 필요는 없다. 예. 지금 뭐 우리는 아직 사망자도 없고 예, 뭐 퇴원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또 환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또 완치가 돼서 퇴원하신 예.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정부 관리 내에 다 있기 예. 때문에 너무 불안감을 갖고 계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의 협박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네요. 예, 이거 수사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경찰이 이제 오늘 YTN의 단독 보도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3개월이 넘게 수사한 끝에 양현석 전 YG 대표에게 협박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 중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누굴 협박했다는 겁니까? 그 지난해 이제 한때 시끄럽게 했었는데 그 YG 소속의 이제 가수 BIC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이제 알린 공익제보자 A 씨가 있는데요. 예. 그분을 양현석 전 대표가 따로 불러서 그 진술 증언을 한 것을 철회하라라고 이제 강요하고 협박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협박 혐의가 있다. 양 전 대표는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양현석 전 대표는 경찰 수사 내내 그 혐의에 대해 굉장히 부인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이 그 당시에 그 공익제보자 A 씨를 양현석 전 대표에게 데려간 이제 김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YG 계열사 관계자인데요. 이분의 진술, 여기서 이제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와 좀 진술이 다른 부분을 좀 포착을 했고, 그래서 양현석 전 대표의 협박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칩시다. 자, KLM 항공사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기내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한글로만 적어서 이제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네덜란드 항공사거든요. KLM 항공이. 예.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기내 화장실 문에 한글로 쓰인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안내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이 승객이 이제 이 네덜란드 국적의 승무원한테 왜 영어 없이 한국어로만 적혀 있느냐라고 항의했더니 당시 항공사 측이 해당 승객에게 잠재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보균 고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거든요. 승무원도 자기들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근데 뒤늦게 이제 영어 안내문을 붙이긴 했는데 당시에 한글 안내문만 붙어 있는 것이 이제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제 인종차별한 거 아니냐, 아시안계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었고, 오늘 결국 KLM 항공이 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씁쓸하네요. 예, 근데 이게 사과도 일단은 이 항공사 측은 인종차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실수한 거다라는 좀 입장입니다. 뭐 항공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 뭐 지시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고객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면고는 했는데요. 예. 이건 인종차별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이제 해당 승무원에 대해서는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는 대로 고위 임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혐오를 넘어서서 네. 아시아 전체 인종에 대한 혐오로 발전할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아시아인 학생들은 뭐 당분간 나오지 마라 뭐 이런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글로만 써서 화장실을 붙였다. 당연히 항의할 만한 그런 예. 문제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합시다. 예. 일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80대 예. 노인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다. 이분이. 예.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감염된 것이냐. 이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누구와 접촉을 했느냐. 이걸 예.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 사회가 굉장히 혼란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특히 이제 다이몬드 프린세스호. 이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입항을 거절해서 예. 환자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이거 뭐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곳에는 외국인데 거기서는 또 입항을 받아줘서 너무 잘했다라는 박수가 쏟아진 밤에 일본은 이런 선택을 해서 뭐 WHO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일본의 방역 체계가 무너진 게 아닌가. 일본이 이번에 그 크루즈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좀 오히려 부적절한 거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거기 3,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확진자는 물론 이제 옮기기는 하겠지만 추가 감염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대응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쪽의 통계도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특히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 질병통제관리본부를 이 직원들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거부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의 통계를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좀 중국 우한 지역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됐는데도 오히려 사망자가 좀 여전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중국 방역 체계뿐만 아니라 일본 옆나라 일본 방역 체계도 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우리나 일본이나 그 중에서 한국은 굉장히 제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 이게 한국은 또 그거에 외신의 비하면 평가이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기자 언박싱 마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